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나무를 고사시키는 과수 화상병이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긴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치료제가 없어 확산을 막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도내 과수화상병 신고 농가는 어제까지 모두 91곳, 충주와 제천 등 도내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 가운데 71곳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정밀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20곳도 간이 진단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와 확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균으로 감염되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데다 전염 경로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발병 농가의 모든 나무를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매몰 작업이 완료된 것은 44건이 되겠고 현재 18농가는 현재 매몰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화상병의 잠복기는 최장 20년에 달합니다. 충청북도도 이번 확산을 세균 전파보다는 잠복기를 거친 발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수년 전 감염된 세균이 잠복했다. 지난해와 올해 증상이 발현됐다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긴급 대책으로 의심 신고 즉시 살세균제를 살포하고 매몰지엔 미생물제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곤충 방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만큼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대책 상황실을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도 대책 상황실로 격상해서 현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수화상병의 발현 기상 조건이 맞는 오는 7월 중순까지 발생 증가가 예측된다고 밝혀 앞으로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이처럼 과수 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제천에서는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30%가 매몰됐습니다. 농민들과 자치단체는 전체 매몰 방식이 과도한 조치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수 산업 전반을 생각하면 대응 방식을 바꾸기도 어려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한 그루만 확진 판정을 받아도 과수원의 전체 나무를 매몰해야 합니다. 또 향후 3년 동안 재입식도 할 수 없어 사실상 과수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제천시가 발병한 나무만 제한적으로 매몰하자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천에서만 과수 화상병으로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30%가 매몰됐습니다. 발생된 것만 묻어주면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제천하고 충주하고 사후 기반이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매몰은 현실적으로 택하기 힘든 선택지입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 검역 병해충으로 분류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관리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화상병 발생 국가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 매몰 방식이나 농민에게 직접 방제 작업을 맡길 경우 화상병 발생 국가로 지정돼 수출과 수입 모든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집니다. 국제적으로 규정상 발생 국가로부터 미발생 국가로 사과나 배 혹은 묘목이나 나무 어떤 부분도 옮겨갈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수출입이 금지하게 되어 있죠. 전체 매몰이라는 처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매몰 비용과 보상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 충북 지역 중고생들의 도박 중독 실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직접 현장을 취재해 보니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박수범 프로듀서입니다. 충북 도내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이모군. 이모군은 같은 반 친구 30명 중 20명 정도는 매일 휴대폰을 이용해 도박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군은 친구에게 15만 원을 빌려 도박을 했는데 매일 5만 원씩 이자가 붙어 5일 만에 35만 원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15만 원 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스포츠를 했는데 그게 지금 며칠 사이에 35가 된 거예요? 네, 5일 사이에. 5일 사이에? 네. 또 다른 특성화고에 다니는 김군은 주로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을 하는데 도박 자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쓰고 있습니다. 볼 때는 한 10달러
10단위 이상으로 먼저 하고 이제 받을 때는 100단위 정도, 네, 뭐 50단위, 100단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문계고에 다니는 박모군은 스스로를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5만 원 정도로 시작하고 20만 원 정도를 잃고 나서야 도박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다 잃게 되면 그냥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된다나? 중고생들 사이에 불법 인터넷 도박이 확산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박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도 똑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차단 이런 정책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학생들도 똑같이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박 중독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 청주시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조만간 업체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추경 예산안 가운데 266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도내 초중고 교실 내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 265억 원과 청주 남중 테니스장 설치비 1억 2천만 원, 퇴직 교원단체 활동 지원비 1천만 원 등으로 교육위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설치는 중복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 30억 원은 배정됐습니다. 네, 충북 오송은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으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연구 개발비를 비롯한 자금 지원과 창업 여건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바이오 산업은 국가 비중 20%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는 1조 8,800억 원으로 전국 18.7%, 인력 규모는 7,800명으로 17.6%를 차지합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주최한 지역 경제발전 세미나에서는 오송의 핵심 과제로 자금 지원 부분이 꼽혔습니다. 정부 R&D 자금 지원 규모를 보면 오송이 64개 과제 116억 원으로 전국 6개 바이오 클러스터 가운데 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액도 오송은 300억 원을 조금 넘는 규모로 경기도 판교나 대전 대덕단지와 비교조차 되질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오송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도 경기도와 대전에 크게 뒤처집니다. 2013년부터 5년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창업수가 충북은 59개로 경기도의 17%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엔 신생기업이 오송의 둥지를 틀려 해도 입주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실이 없고 매번 그 입주기업 심사를 할 때 보통 3대1에서 4대1 정도 됩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연구 자금과 창업 생태계의 핵심은 결국 인재라며 바이오 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총출동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 지도부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참석자들은 충청권의 발전이 곧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충청권 광역교통망과 청주공항 활성화, 첨단 산업기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첨단 산업센터하고 별도로 다 충청권 중의 첨단 산업센터를 만들어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부 부처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고 또 충청권 대규모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이걸 만들면 좋겠다. 또 교육 연구 중심 기관만으로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미흡하다며 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충남과 대전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대전이나 충남은 이미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지정할 때 뺐던 것 같은데 이 법안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요. 처음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충청권이 한 목소리로 건의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질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없는 이런 그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대전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많은 만큼 워크숍 형식의 만남을 갖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수년째 사실상 폐업 상태인 드림플러스에서 또다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랜드를 포함한 관리단 측이 건물 일부 시설을 점거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드림플러스 건물 지하 4층 기계실을 막아선 보안업체 직원과 들어가려는 상인회 측이 극렬하게 대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60대 상인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갈등은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이랜드를 포함한 관리단 측에서 기계실을 포함한 일부 건물 시설을 점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상인회 측은 운영권이 없는 관리단이 점거를 강행한 건 불법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인 관리단도 아니고 지금 관리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권을 취득을 했다. 본인들이 관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지금 무단으로 점검을 하고. 하지만 관리단 측은 이미 지난 5월 1일자로 상인회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운영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치료가 됐고 관리단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관리권에 대해서 이제 넘겨달라라고 이제 수차례도 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 드림플러스가 대규모 점포이면서 집합 건물이라 벌어진 일인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각각 점포를 관리할 수 있다 보니 관리 주체가 두 곳이 되면서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한편 상인회 측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드림플러스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통합 청주시 청사 예정지에 있는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청주병원 소유 토지가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들 소유의 토지 21필지, 만여 제곱미터와 건물 등에 대한 청주시의 수용 재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수용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발굴한 유물과 유적의 원형 보존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1, 2차 부지에서 3, 4세기 유물 1000여 점이 나왔다며 문화재 전문가들도 출토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주 테크노폴리스 출토 유물과 유적의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좁고 낡은 시설로 도교육청 청원광장 1호 청원으로도 접수된 충북예술고의 시설이 오는 2022년 말 개선될 전망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말 신청 예정인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가 나오면 오는 2022년 말까지 250억 원을 들여 기숙사와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급식소, 연습실 등을 신설하고 오는 2023년까지는 교실도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괴산군 사무관 58살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8회 충북 무용제가 오후 7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충북 도지사배 전국 롬볼 대회가 오전 11시 장애인 롬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통일안보 강연회가 오전 11시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8도 등 27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